스탠퍼드대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아주 쉬운 퍼즐을 풀게 합니다. 퍼즐을 푼 A그룹에게는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똑똑하구나와 같은 재능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또 다른 B그룹에게는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많이 노력했구나와 같이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다음 도전에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는데, 하나는 앞서 풀어본 퍼즐보다 더 쉬운 퍼즐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보다 더 어려운 퍼즐이었죠. 선택의 결과는 매우 극명했습니다. 앞서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A그룹은 대부분 어려운 퍼즐을 피하고 쉬운 퍼즐을 골랐는데, 반대로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B그룹의 아이들은 90%가 더 어려운 퍼즐을 선택했습니다.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혹시 그 다음 주어진 어려운 퍼즐을 못 풀어 자신이 똑똑하다라는 이미지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며, 이와 반대로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실패하더라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새로운 기회를 얻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다는 자체를 즐겼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어진 후속 실험에서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A그룹의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자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윤리의식과 도덕성조차 버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왜 실패 앞에서 남들보다 쉽게 무너지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두 똑똑한 천재로 자라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재능 있는 영재라는 말을 듣는 것이 곧 최고의 칭찬이었으며, 심지어는 혼날 때조차 얘는 똑똑하고 재능은 있는데 라는 수식어가 붙곤 했죠.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나라는 고정된 자의식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의식은 실패를 위험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고 또 차원이 다른 천재들을 보며 현실 속의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데, 이때 그동안 믿었던 나의 자의식이 흔들리며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지능이 높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이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죠. 보통 여기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고정된 자의식을 깨트리고 나와 다시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거나, 혹은 세상을 위험 가득한 곳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루트를 선택합니다. 요즘과 같이 개인의 자아가 어느 때보다 뚜렷한 시대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강해지고 사소한 실패조차 큰 재앙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순간부터 나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도전이 없으니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으니 배움도 없으며, 배움이 없으니 나를 변화시킬 의지조차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의 방식이 오히려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셈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저서 마인드셋에서는 한 10대 바이올리니스트의 소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위대한 스승의 지도 아래 미국 최고 명문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잘못된 자세나 나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거부했고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죠. 어려서부터 들어온 천재라는 타이틀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자의식 속에 가둬뒀던 겁니다. 그녀에게 재능이 없다는 평가는 노력 부족이라는 평가보다 훨씬 큰 공포가 되었기에 차라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를 고정된 마인드셋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예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아 자신이 만든 고정된 사고방식 안에서만 정체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장 마인드셋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고정되지 않았으며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기에 늘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며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고정되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스스로의 자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어린 시절에 형성된 사고방식들은 성인이 된 지금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도전, 감정과 관계, 또 사소한 실패를 받아들이는 모습에도 말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싶은 생각에
습관적으로 그 반대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과도하게 자의식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정체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드웨의 말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또 이미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공의 과정쯤으로 생각해 꾸준한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분명 지금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결과와 정체성을 분리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한번 실패했기에 실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성공에 필요한 실패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며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에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또 실패를 위험이 아니라 하나의 배움으로 바라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의 실패는 언제나 나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기에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실패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그 실패가 나를 규정한다고 믿기 때문인데 기억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실패는 단지 하나의 시도에서 얻은 데이터일 뿐이라는 것이며 결국 이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닌 배움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시작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혹은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실패를 과정 삼은 경험이며 이러한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작가가 되고 싶은데 오늘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인생 최고의 작품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밤을 새서 글을 쓰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저 아주 짧은 글이라도 적어보고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보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찾아서 읽어보기와 같은 아주 사소한 시도가 더 나은 방법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미래의 큰 목표를 위해 상세한 계획들을 세우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밤새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똑똑한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스스로가 쌓아온 자의식을 버리고 단 0.001%라도 변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